이번 주 금요일에 GST 리펀을 받습니다. 개인마다 가족수마다 다르니까 얼마를 받을지 금리 인상에 인해서 월세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우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GST를 리펀을 받습니다. 개인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걸 알고 연방정부에서 지금 돈을 거의 더블로 준다고 합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1100만 가구가 이 혜택을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개인은 234불, 그리고 커플이고 아이들이 2명 있는 집은 업투입니다. 업투 467불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들, 그 노인분들은 225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소득에 따라서, 그 가정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투니까 요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긴 있겠죠.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분들이 지금 캐나다 이민 온 분들이 지금 메트로 밴쿠버를 90% 이상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홍콩 분들은 중국계니까 뭐 리치몬드나 다운타운이나 대부분 버나비에 많이 계시긴 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놀란 게, 자료를 보니까 코키틀람이, 저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니까 한국 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중국계였어요. 뭐 중국계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중국 본토, 그리고 대만계, 뭐 홍콩 다 따지는 거라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중국계 분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또 아니구나 싶은데, 어쨌든 90%의 홍콩 분들은 지금 밴쿠버로 이민 오시면 메트로 밴쿠버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홍콩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 분들도 이민을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오긴 왔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3기 연임을 지금 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죠. 한번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시진핑이 계속 죽을 때까지 아마 정권을 잡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국 상하이방하고 공청단은 앞으로 정권도 못 잡고, 뭐 공청단이라든지 상하이방들은, 특히 상하이방들은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언제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민을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 많이 더 이민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 아는 뉴스인데, 이거 부동산 밴쿠버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금리 인상 압박에 월세가 눈덩이 붙듯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평균가가 2,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지금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집값이 워낙 올랐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서 모기지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집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한국처럼 전세제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게 집을 사거나 월세를 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집 없는 사람에게는 닥친 퍼펙트 스톰이다 그랬는데, 집을 안 사는 게 또 좋은 선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월세가 너무 비싸요. 정말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월세를 내면서 돈을 세이빙하면서 집을 사는 그런 여건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돈을 세이빙을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여건도 안 좋고, 집을 사자니 목돈도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월세도 너무 비싸서 올 페이먼트가 너무 비싸요. 감당이 안 되죠. 그렇다고 렌트는 감당이 되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원하는 도시, 로케이션, 그리고 뭐 주거 환경 여건, 그리고 교육 환경 여건, 어느 것 하나는 좀 포기가 되는 상태에서 좀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내가 원하는 걸 좀 포기하면서 일단 좀 저가 집을 사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여기 관련해서는 생각이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자기 개인의 선택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소득 대비 월세 지출은 50%를 넘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소득 월세 지출뿐만 아니라 모기지도 50%를 넘습니다.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행인 거, 모기지를 내면 반은 원금을 갚는 거다 보니까 차라리 낫다는, 같은 고통이라면 차라리 이 고통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기대하시는 분들은 주택을
구매하시는 게 좀 또 쉽지는 않을 테고요. 그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했지만 이제는 임대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집은 정부에서 내놓는 집들 이거 많이 선호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입장상 그죠? 그러면 개인들의 콘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콘도를 소위 말해서 임대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월세를 함부로 못 올리게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월세 하는 게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시장에 그런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 주택을 할 수 있는 월세를 낼 수 있는 주택들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또 폭등을 하고 그동안 월세를 못 올렸던 사람들은 뭐 테넌트가 바뀔 때 한 방에 올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막 23%, 26%가 오르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미 개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쉬운 지금 선택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된다. 근데 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스웨덴 예를 봤을 때 임대주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당분간 해결돼. 몇 년 계획을 두고는 해결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 임대주택들이 주택 시장에 해결책은 될 수는 없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는 건설사들조차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노동력 부족, 건설 장비 및 자재 비용 인상 등에 의해서 또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 문제가 여러 문제들랑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고 여기에서 개인들은 정말 고래 싸움에 등 터지듯이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렌트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밴쿠버는 원베드룸에 2,590불, 작년보다 20% 올랐어요. 토론토는 2,475불, 27% 올랐습니다. 버나비, 우리 밴쿠버 버나비, 또 우리 밴쿠버 형제들 또 1,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은 1, 2등이 100불 이상 차네. 원베드룸에. 이것도 차이 많이 나는 건데 또 2, 3등은 거의 200불 가까이 차이네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리고 투베드룸은 밴쿠버는 3,700불인데 토론토는 3,300불. 여기서도 330불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또 2, 3등도 차이가 이게 지금 거의 뭐 400, 500불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 렌틀닷CA가 지금 모든 자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게 도시별로 1, 2등 차이가 지금 너무 크게 난다라는 거. 결국 시장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싼 시장은 정말 더 비싸지고 있고 월세도 집값이 비싼데 월세도 너무 비싸지는 거죠. 겨울이다 보니까 렌트 수요는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학기도 다 이미 9월달에 시작이 됐고 다 학생들도 들어갔고 근데 이 겨울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 봄에 다시 또 이사철이 되고 이민자들 또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뭐 떨어지는 기대도 있겠지만 이런 결국 시장은 떨어지는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떨어지는데 월세가 워낙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가 시장들은 다시 또 지금 수요가 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러고요. 콘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은 이게 이 흐름 자체가 막힌 게 아니고 그냥 렌트랑 저가 시장으로 흐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시 또 주택 가격 흐름으로 넘어오면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또 상승의 또 기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오늘 자료가 정리하자면 캐나다 GST 환급이 이번 주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메트로뱅크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압박에 월세가 눈덩이처럼 붙고 있으니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